네, 오늘은 저희가 다니엘 7장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먼저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장이 2장과 그다음에 7장, 8장, 9장 이 네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스토리예요. 뭐 예를 들면 사자굴 이야기, 뭐 혹은 뭐 금신상 만들어서 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또 그 이야기대로 정말 중요성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언들은 이제 2장, 7장, 8장, 9장에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11장도 있지만 일단 요 4장을 먼저 우리가 마스터하고 요 4장을 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다니엘 2장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신상을 봤죠. 네,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되어 있었죠? 금이, 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요, 가슴은 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어, 동, 동으로 되어 있어요. 금은동 이렇게 그죠? 네, 그 네, 다음에 어, 두 다리는 뭘로 되어 있었죠? 다리가 철이었어요. 네, 금은동 철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진흙, 철 철 플러스 흙. 플러스 진흙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철과 진흙의 시대에 갑자기 그 동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혹시 기억나요? 돌이 와서 쳤어요. 그렇죠.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치고 신상이 여름 파장바닥의 겨와 같이 다 흩어 날아가고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해석하기를 어 금은 뭐라 그랬죠? 금. 바벨론이요. 네.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음. 첫 성경에 번째 뭐라고 돼 나라? 있었죠? 첫 번째 나라? 몇 절을 보냐면 다니엘 2장 첫 번째 나라 맞아요. 예. 다니엘 2장 몇 절이냐면은 어 37절, 바벨론의 왕. 38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왕이 누구라 그랬었죠, 그때? 예, 그 느부갓네살 누구간 왕. 그죠? 네. 이제 바벨론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 그리고 은은 뭐라 했죠? 은은 뭐라고 했죠? 은은 여기에 둘째 보면은 나라. 그 뒤여 어떻게 해요? 왕만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무슨 나라? 둘째 둘째 나라. 나라. 그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나라, 둘째 나라. 둘째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였어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페르, 메데와 페르시아. 페르시아였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 나라는 여기 보니까 39절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는데 이 녹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였죠? 메디아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 그리스의 어느 대왕?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 우리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면은 그 북쪽 지역 중에 테살로니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테살로니키. 거기가 성경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그 음. 지명 이름이 테살로니키예요. 음. 거기 갔더니 그 광장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자,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제국, 우리가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살펴봤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까지만 지난번에 보지 않았나요? 음. 제 생각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여기서 지금 화면 공유를 하면은 이 화이트보드가 닫혀진다네요. 예. 그럼 지난번에는 음. 그 나라 이름으로 공부 안 하고 음. 그냥 몇째 나라 몇째 나라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랬나요? 제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이거 찾아가지고 안 보여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백과사전 안 보여줬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랬군요. 이게 막 여러 군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잠깐 이거 좀 볼게요. 그러면 아, 네. 자 그러면은 아, 자 여기 보면은 이거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면은 자 지금 우리 첫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였어요? 이름이? 네. 그러면요 지금 화면이 자, 첫 번째 나라는 아까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왕은 곧 금머리라고. 자, 여기 2장 보세요. 2장 몇 절 보냐면은 38절에 보면은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랬죠. 그럼 왕은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쵸? 그럼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나라가 금머리라고 하지 않고 왕을 금머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러면 이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이라고 볼 수 없고 느부갓네살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근데 보세요. 39절에 보면은 왕을 뒤이어 왕만 못한 다른 뭐가 일어난대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셋째로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은 나라. 나라라 그랬죠. 그죠? 그럼 40절에 넷째 나라. 나라. 그러니까 둘째도 나라고 셋째도 나라고 넷째도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첫째 왕이라고 표현한 그 왕은 나라를 말하는 거겠어요? 왕을 말하는 거겠어요? 나라에.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나라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금은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은 단순히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원래는요, 어, 이 고대에 존재했던 나라지만 사람들은 이 나라를 별로 그 뭐라 그럴까? 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럴까요? 바벨론이 실제 실존했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음, 우리 여기 이걸로 한번 검색해 봅시다. 저도 이건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음. 자, 우리 여기 어, 이 AI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자, 뭐라고 물어보면 좋겠어요? 질문을 한번 바벨론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예. 바벨론 국가의 국가에 대한 최초 언급된 기록은 어디인가? 한번 물어볼까요?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예. 어, 아카드 제국 시대. 바벨론은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아카드 제국 시대부터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르곤 왕 시대 점토판에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기부터 바벨론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춘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기록.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도 다양한 문헌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르 제3왕조의 행정 기록에도 바벨론에 세금을 징수하고자 지방 총독을 임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까요? 바벨론은 매우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첫 기록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기록의 매체, 고대에는 점토판, 쐐기 문자 등 다양한 기록 매체가 사용되었고 이런 기록들은 모두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발견된 기록들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기원전 23세기형 아카드 제국 시대로 추정되지만 더 이전의 기록이 발견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바벨론에 대한 최초 역사가의 기록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역사가의 기록. 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벨론에 가장 오래 역사는 아까 이거 아카드 제국 사르관 왕의 지배에 대한 점토판에 이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왕 시대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 이 바벨론의 법전이죠. 그죠? 바벨론의 법률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 바벨론에 대한 최초 역사가 기록은 정말 특정이 어렵지만 다양한 고대 기록들을 통해 바벨론의 역사를 추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 잠깐만요. 한번 해보자.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때는 한번 해볼까요? 함무라비 법전 언제 발견된 거예요? 1901년에 발견됐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왕의 지배에 대한 점토판 이거 언제 발견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토판이 발견 위판은 언제 발견되었는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 점토판에 대한 구체적인 발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관련 유물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1800년대 후반 네. 그렇죠? 그리고 1900년도쯤 들어와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명 자료들이 1800년도 후반이나 1900년도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바벨론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어, 바벨론은 어, 사람 18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존재했던 국가였다고 믿었나요? 물어볼게요. 알고 있었다네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 성경적 관심, 특히 서양에서는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은 혼란과 죄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자, 고대 문헌, 그리스 로마 시대 역사가들 예를 들어서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을 매우 활용하고 아까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안 나왔었네. 왜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역사가들 이 그리스 시대는 아까 봤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를 지나서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의 역사가들 중에 헤로도트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매우 화려하고 강력한 도시로 묘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나라였다고 실증할 수는 없었어요. 예. 그냥 이게 그냥 신화에 나오는 어떤 나라를 묘사한 거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왜냐면 사람 성경을 안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 근데
자, 18세기 이후에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의 발견, 바벨탑 유적의 발견 등을 통해 바벨론이 실제로 존재했던 강력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 거예요? 18세기 이후. 왜냐면 18세기 이전에 있는 기록들 중에서 바벨론이 존재했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증거들을. 음. 물론 여기 그리스 시대에 헤로도투스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지만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바벨론에 대한 기록을 알려줘. 좀 봅시다. 자,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고대의 역사가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역사 서술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도토스 이후에는요, 이 그리스 시대에 나타났던 이 사람 전에는 과거의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라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한 학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응.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대에 와가지고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과거의 시간들에 대한 기록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역사의 아버지라고 이런 별명을 붙인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웅장한 도시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특히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며 그 규모와 위용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가르는 운하,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을 가르는 운하로 인해 두 도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각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벽은 바벨론 성벽은 엄청난 두께와 높이와 두께를 자랑했으며 벽 위에 넓은 길이가 있어 병거가 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이 걸프 전쟁에서 페르시아에게 패하고 그 영광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패했다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의해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가지는 의미, 헤로도토스의 바벨론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세계에 대한 호기심. 헤로도토스는 당시 알려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 형성. 헤로도투스의 기록은 서양 세계에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묘사를 통해 바벨론은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멸망한 고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자, 야, 이거 AI 보니까 재밌네요. 그죠? 우리가 네. 설명할 필요 없이 AI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어, 이 대영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의 어, 시대와 국가를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고 진짜 유명한 박물관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그 유물들의 시대는 어딜까? 자,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시대와 지역 수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이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 고대 이집트네요, 그죠?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로제타 스톤 알아요? 이거? 이 로제타 스톤? 이 로제타 스톤 되게 유명한 거예요. 네. 이 로제타 스톤이 뭐냐면은 이게 잠깐만요. 어, 좀 크기를 보면 좋은데. 와, 이게 영어 어려운 말이 막 많이 나왔네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세 파트로 보여요. 이 세 파트에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맨 위에는 이 그림을 더 확대해서 볼 수는 없네요. 스토리즈. 여기 보면은
음, 이 상형 문자. 일단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아마 맨 위엔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아마 이집트의 디모틱이 뭘까요? 예. 이게, 일단 뭐 다른 언어로 하나 또 기록이 됐어요. 제가 뭔 언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근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있지 않고 어떤 파편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거를 어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집트의 이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많은 기록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상형 문자를 모르니까. 근데 이 로제타 스톤을 해서 이 로제타 스톤이 이게 1798년 쯤에 아마 이 나폴레옹이 이 이집트를 공격했죠, 그죠? 그리고 Veteran Trading British. 음,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이거를 어 영국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아,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프랑스가 영국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영국이 이걸 뺏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영상이 있네요. 3D 영상이. 이거를 프랑스의 젊은 학자가 이걸 해석해냅니다. 네. 그래갖고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한 암호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비밀이 풀려지게 돼요. 나중에 영국에 가면 대형박물관 가면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예. 근데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네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전시될 유물들을 과거로부터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보여주냐면은 이집트관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집트관 가면은 미라가 엄청 많아요. 그 피라미드에 있던 미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전시해 놓은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로니아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알죠? 네. 잠깐만요. 이 여기 보면은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이라고 들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죠, 그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라크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라크 있는 이 지역 여기를 이제 바벨론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기가 바벨론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강이 흘러요. 이 강이 여기에 강 하나, 이쪽에 강 하나가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과 광 언덕 사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음,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뭔가 어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간. 그리고 여기 있네요. 여기 백과사전을 보면은 했었는데 어, 서아시 이거 좀 읽어볼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중심 지역에서 발달할 문명이다. 또한 역사상 세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세계 최초로 문자를 만들고 도시국가를 세우며 문명의 신화탄을 쏘아 올렸으며 그 이래 아카드, 아시리아, 고대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등 수많은 왕조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크고 다양한 문화권 간의 교류로
후세에 지대한 역사적 영향을 끼친 문명이며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서 서양 문명과 중동 문명의 근본이 되었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여기 있네요. 강들 사이라는 뜻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했는데 중간을 의미하는 메소와 강을 의미하는 포타무스를 합쳐서 만들어진 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강과 강의 중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요 지역인 거예요. 요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비옥한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여기서 몰려서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기 몰려 살았는가? 언제부터냐면 바로 노아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냐면 이 시날 평지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 근처예요. 예, 바벨론에 시날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탑을 세웠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 살면서 그쪽에 문명을 이루게 됐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 그게 몇 년도겠어요? 그게 그게 잠깐만요. 그림이 그려지나? 이 화이트를 키면은 화면 공유가 또 중지가 되겠죠. 이게 같이 되면 좋을 텐데. 자, 아무튼 제가 뭐 그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아홍수가 일어난 게 몇 년도라고 했던 거 기억 혹시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음, 제가 설명을 여기서 안 했나? 음. 잠깐만요. 주석 딸기가 있다. BC 2500년 맞아요. 전. 제가 설명했었죠. 네네. 네, 네. BC 250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BC 2500년 경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여 살면서 뭘 시작했다 그랬어요? 문명이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네. 그때부터 다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 살기 시작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3500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3000년, 2500년 이쯤부터 이런 쪽의 문명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이집트 나일강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명을 나일강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인더스, 하나는 중국의 황하.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된 이래 여기에 작은 나라들이 막 각축을 벌이면서 성장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이쪽에 위쪽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고 이쪽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고 이제 이 큰 거대한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역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의 역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됐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대형박물관에 가도 항상 시작되는 건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 뭐 시리아, 아니면 바벨론 이런 나라들부터 이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들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간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시대에 있을 때 작은 부족들, 예, 그런 나라들 여기 보면 여기 아카드, 수메르 바벨로니아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오래됐던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예.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봤더라? 함무라비 법전이 어디 있었냐면 이건 프랑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오디세이 박물관에서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예. 아니었나? 잠깐만요. 궁금한 게 물어봅시다. 전이 소장되어 독일 아 누구 프랑스. 박물관? 법전 말고 법전 아까 이게 뭐지? 법전인데
아, 그럼 카피본을 갖다 놓은 건가? 어, 다른 데서도 봤었는데, 제가.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냐면, 네. 단순히 바벨론, 페르시아,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학자들과 세상의 역사가들이 이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겁없이 몰라도 아무 데나 검색해봐도 다 그 순서예요. 제가 오늘 뭐야, AI를 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 여기서도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뭐 백과사전을 보든 뭘 보든 결국은 다 이 순서와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한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바벨론 관이 있어요. 바벨론. 바벨론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다음 방으로 넘어가면 무슨 방이 있냐면 이제 그 페르시아 관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볼 수 있어요. 그 페르시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리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로마의 이 조각상들과 또 로마 시대의 유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순서예요, 이게. 아, 네.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얘기를 하다가 이런 바벨론 얘기를 하다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인류가 시작되어서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돼서 오면서 큰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어요. 고대 나라 중에.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집트 말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큰 제국으로 성장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나 아니면 바벨론 제국을 최초의 제국으로 봐요. 제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국가들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왕이 다스렸죠. 근데 그 나라들을 점령해서 더 큰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제 그렇게 큰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그 초창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 열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보면 다니엘서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도 안 봤다 그랬죠, 지금. 이거 이 위키백과나 이런 백과사전에서 우리가 바벨론 안 본 거죠? 네, 처음 보는 아,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바벨론은 그런데 이미 성경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록돼 있어요. 그쵸? 근데 다른 기록들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바벨론이 존재했던 시대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바벨론은 사람이 그 나라에 살았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때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도래했을 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들이 남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가장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뭐 여기 아까 메소포타미아 쪽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시작돼가지고 쭉 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하여튼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에 영상이 나오는 게 있는데 위키백과나 나무백과인가 어디 나오던데. 나온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그냥 영상으로 그
이렇게 만들어 본 건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되게 멋졌겠죠, 그죠?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들어가는 게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이트 혹시 본 적 있어요? 이 게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슈타르라고 그러거든요. 이슈타르. 어, 뭐 이건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냥. 예. 근데 이 이슈타르라는 이 게이트를 지금 그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은 페르가몬이라는 박물관에 이거 뜯어다가 그대로 갖다 놨어요. 예. 제가 몇 해 전에 거기 베를린에 갔을 때 이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바벨론의 공중정원 여기 나오는 건데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이 나와요. 이게 언제부터 재발견과 발굴. 자 보세요. 18세기 말부터 바벨론을 찾아 떠나는 유럽인 여행자들이 늘어났고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자 이게 중요해요. 1899년에 그러니까 1900년도가 되기 1년 전이네요. 그죠? 18년 동안 걸쳐서 독일인 고고학자 로베,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이 학자가 여기 바벨론에 가가지고 발굴하다가 이 바벨론 성곽을 발견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이 정말로 존재했었다는 나라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강력한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 다 캐다가 자기네 본국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슈타르, 페르가몬 치면은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베를린에 있는 그 이슈타르 문이에요. 이게 지금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박물관인데 박물관을 이렇게 똑같이 갖다 꾸며 놓은 거예요. 예. 나중에 혹시 이 유럽 여행 가게 되면 이런 데 한번 꼭 가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 네. 밀레투스. 네. 하여튼 이렇게 완전 이런 걸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는 것에 대한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여기 볼까요? 자, 세택이. 자, 바벨론은 어디에 정복됐대요? 여기 보니까요. 아케메네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정복됐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되게 오랫동안 존속한 나라인데 그 이름은 페르시아지만 그 안에는 왕조들이 다 달라요. 페르시아에 이런 왕조, 무슨 왕조 많이 있는데 그 아케메네스라는 왕조가 있을 때 바벨론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결국은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한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다 맞춰야죠. 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봅시다. 자 왕국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만요. 바벨론 왕국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바벨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보여요? 어, 이 비옥한 토색단 지역을 기초로 이렇게 형성이 된 나라였는데 잘 안 보이네. 자, 근데 응? 페르시아 아이고
근데 페르시아는 조금 더 컸죠, 그죠? 이쪽으로도 왼쪽이랑 오른쪽 동서쪽으로 더 크게 형성이 됐죠,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가.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페르시아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여요? 어, 어디까지 딱 진출해 있어요? 이 페르시아가 여기가 무슨 나라인지 알아요? 혹시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먹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 튀르키예잖아요. 지금 여기 터키. 근데 여기 터키 여기를 뭐 꼭 그렇게 나누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쪽은 유럽, 이쪽은 이제 동양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동양 쪽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다 이란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점령해야지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얼마나 여기를 지금 점령을 하고 싶겠어요, 여기를. 근데 여긴 지금 누가 버티고 있냐면은 그리스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원래 이 그리스는 알죠? 이 아테네 그다음에 뭐 테베 뭐 이런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나라였거든요, 그리스가. 그런데 그 도시 국가들을 누가 점령했냐면 여기 북마케도냐 보여요? 여기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북방에 있었는데 이 마케도냐의 왕이 누구였냐면 빌립보라는 왕이었어. 빌립보. 예, 빌립 이제 필리포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 왕이 여기를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한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철학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중국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걸 야만인으로 봤거든요. 근데 야만인들한테 자기가 나라를 지금 정복당해갖고 다스리게 된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상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었던 이 필리포 대왕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은 참 이 무시받지 않고 똑똑하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 나머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교육시켜요. 예. 이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테살로니키 사람이에요. 여기 보이죠? 예. 여기 이 표시된 데는 뭐냐면 제가 자랑해야죠. 예, 여기 살았던 데가 이 오스트리아 보입니까? 여기 오스트리아 보여요? 네. 듣고 있죠? 자, 자, 네. 네. 여기 오스트리아에 여기 비엔나예요. 예, 제가 살던 곳. 예. 여기 가면은 예, 이게 독어로는 빈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비엔나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 집. 예. 여기가 촥 이렇게 쫙 가면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예. 4년 동안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촥 유럽에 집들이 있죠. 예. 좀 자랑하려고요. 네. 나 유럽에 살아왔다. 네. 자, 심심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차를 타고 저희 아이랑 차를 끌고 이렇게 쭉 다 운전을 해서 그리스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1박 2일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 운전해 가는데 어, 아주 꽉 차게 이틀을 운전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빌립보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 빌립보. 그래서 어,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 유럽에서 이제 꿈의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요청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를 가요. 여기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집을 다 구원하는 사건이 나온 게 바로 여기예요.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빌립보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여기 빌립, 빌립보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에 이 마케도니아의 왕의 빌립보라 그랬잖아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여기 빌립보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리아 보여요, 베리아? 예. 이 베레아는 뭐 같아요? 예. 성경에 베레아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한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레아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베살로니에 있을 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쫓겨 내려갔어요. 어디로 쫓아 내려가냐면은 바로 여기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요. 아덴. 이 사람들은 은장색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조각상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와 가지고 막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다 군중들이 모여 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어디냐면 이 여기가 고린도 지방이에요, 지금. 고린도.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 코린토스만이라고 나오죠, 여기요. 코린토스만. 여기 지역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여기에 보낸 편지예요. 예.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죠. 여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 다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 세웠던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쪽 그, 이제 빌립보 왕이 여기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왕이 갑자기 암살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 뒷사람이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왕이 죽으니까 우린 더 이상 그 세력 안에 있지 않겠다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 이 예. 그래서 원래 알렉산더는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여기를 점령하고 할 때, 여기는 다 누구의 땅이었어요? 페르시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다 실패합니다. 이 보면, 좀 내가서 한번 볼게요. 어, 아케메니스 왕조를 세운 건국자는 아케메네스지만 우리가 아는 대제국의 모습으로 형성한 것은 키루스 2세. 이 키루스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 이제 그 장군이었을 때 이제 물길을 막아가지고 바벨론에 들어오는 물길을 막아가지고 그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었던 때 들어가가지고 점령한 사람이 바로 키루스예요. 근데 그때 실제 왕은 다리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들어가요. 그리고 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제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래서 다니엘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를 이은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며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캄비세스 2세 사후 명군 다리우스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국의 번영을 이뤘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를 정복해야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지는 거예요. 몇 차례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우스 1세를 뒤이은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투입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동원한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또 패배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잠시 침체기를 겪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그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엄청나게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집니다. 예. 그리고 침체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이 뒤에 나오는 왕들이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한테 초토화되면서 페르시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 대왕은 그리스 전체를 통합한 뒤에 물밀듯 페르시아로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리우스 3세도 이를 막으려 들였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천재를 이기지 못하고 그라니코스 전투, 이수스 전투, 가우 가멜레 전투에서 연달아 대패하며 결국 끝장나고야 말았다. 예.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와 함께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는 누구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느냐? 바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네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그리스 제국의 분열. 이렇게 쳐보면 이 그리스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이 돼요. 알렉산더가 12년 동안 온 세상을 제패했는데 근데 습지열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요절을 하고 말죠. 그러면서 어 누가 이 나라를 차지합니까? 라고 장군들이 물었을 때 힘 있는 자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렉산더는 죽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장수들끼리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이 나라를 네 나라로 나눠 가져요. 장수들이.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셀류쿠스라는 사람은 셀류쿠스 왕조를 이루고 프톨레미라는 사람은 이집트를 다스리게 돼요. 리시마쿠스는 여기 터키의 일부분, 그다음에 카산더는 그리스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힘있는 사람은 셀류쿠스였겠죠. 이 나라도 크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약간 흑인이잖아요. 약간 피부가 가맣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들을 보면 이 프톨레미 왕조의 사람들은 다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다스린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근데 어,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마지막 왕? 예. 힌트 드릴게요. 힌트. 여자였고 클자로 시작해요. 클레오파트라. 맞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마지막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럼 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끝나게 되었을까? 이 왕조를 끝나게 되었을까? 숙제. 네. 이거 이유를 찾아오세요. 이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와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제 어느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끝나고 로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의 왕조들이 다 끝을 맺고 로마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시대가 도래할 때 이 프톨레미 왕조가 나중에 멸망할 때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움을 엄청 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저와의 러브라인 그리고 안토니우스와의 러브라인이 형성이 돼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공부해서 예, 한번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공부하면서 어,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네. 우리 수현 씨, 하임 어, 씨.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랑 성경이랑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 그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한테 음,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음, 더 되게 합리적이어 보일 것 같고 네. 그쵸. 믿을 만한 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 이것은 뭔가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이 온 세상이 인정하는 역사적 증거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또 조금 걱정된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네. 맞아요. 예.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들었어요.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AI를 이용하세요. 음.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아, 지금 뭘 확신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어쨌든 이 백과사전이나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냥 이 순서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요것을 여러분이 백과사전을 요 순서대로 찾아보면서 아, 진짜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했구나. 그거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음, 아카메네스 왕조라 그랬죠. 아까 페르시아에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했구나. 예를 들면 더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AI에다가 그 바벨론은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당했는가? 이걸 AI 딱 쳐놓고 같이 읽어주면 되죠. 어, 자, 바벨론은 여러 흑망성을 거듭하다 다양한 제국에서 정복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멸망은 기원전 539년에 아케메네스 제국의 키루스 2세, 이게 페르시아죠, 그죠? 에 정복당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키루스 2세는 무혈 입성해 신바로는 제국을 멸망시켰고 자신을 바벨론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A가 딱 말해주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멸망당했다고? 네.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다고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나요? 저 이거 처음 쳐보는 거예요. 네.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화면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 미안합니다. 네. 여태까지 계속 그럼 제가 지도 보여주고 할 때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거 끝나고 아, 그거 제가, 네, 다시 하신 것만 안 보였어요. 그렇군요. 자, 여기 아까, 여기 바벨론은 키루스 2세, 이 아케메네스 제국이 페르시아라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한 거죠.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거죠. 그죠? 근데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나요? 자, 어, 뭐, 자, 여기 있네요.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멸망.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왕. 왜 알렉산드로를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예. 원래 알렉산드로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스를 통일시킨 다음에 거기서 군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대왕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고 여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동쪽으로 진출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 전쟁은 고대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페르시아가 또 등장해요. 그거는 이제 여기 7세기.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음,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우리 수연 씨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도 이제 들으면서, 예, 진짜 목사님처럼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네.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니엘서 얘기해주고. 음.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예, 그 조금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백과사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하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와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요 순서대로 나가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흘러갔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예. 그건 뭐 세상의 모든 역사가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기록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 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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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어, 중지 버튼을 누르고